사람의 얼굴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얼굴을 그리고 있나요? 언제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머리를 빗을 이유가 사라지고 깨끗한 옷을 고를 명분이 사라졌을 때 인생은 조용히 주저앉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몸을 닦는 자, 마음을 닦는다. 이 단순한 문장 하나가 삶의 무너짐을 막는 가장 강한 철학이었습니다. 사람은 일이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서 자신을 잃어버릴 때 무너집니다.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 시작은 늘 사소합니다. 이 나이에 뭘 꾸며? 그 한마디가 당신의 존엄을 가장 먼저 지워버립니다. 꾸밈은 젊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일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새벽마다 찬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버려도 그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정함은 허영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나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의지의 문장입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서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대답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일부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가장 단순한 철학. 삶에는 누구나 무너지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몸을 일으킬 이유조차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모든 걸 잃었을 때조차 매일 새벽 찬물로 얼굴을 씻고 붓을 정갈이 닦고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보지도 않는 곳에서 그는 왜 그렇게까지 단정함을 지켰을까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몸을 닦는 자, 마음을 닦는다. 그에게 몸이란 단순히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이 머무는 집이었고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자신을 가꾸는 일은 세상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강진의 초가는 겨울엔 바람이 들이치고 여름엔 비가 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정약용은 붓끝을 가지런히 세우고 책장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미 처벌받은 죄인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인간의 품격이었습니다. 삶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습관 하나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먼지 낀 창문을 닦듯 하루의 절망도 그렇게 조금씩 닦여나갑니다. 정약용이 그릇을 닦던 이유는 깨끗한 밥을 먹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자신의 질서를 붙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쳐있을 때 먼저 흐트러지는 건 마음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빨래가 밀리고 방이 어두워지고 거울 앞에 서지 않게 될 때 그때부터 삶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배지에서도 하루를 정리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아니라 리듬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면 인생의 리듬도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단정한 행동 하나가 그 무너짐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깨끗이 정리된 책상, 빗은 머리, 다림질된 옷 한 벌. 이런 사소한 질서들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다면 거창한 변화부터 꿈꾸지 마세요. 대신 주변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책상 위 먼지를 닦고 오랫동안 덮어둔 거울을 닦아보세요. 그 작은 손짓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첫 움직임이 될 겁니다. 정약용이 절망 속에서도 붓을 닦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붓은 그의 손에 쥔 도구가 아니라 다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릇을 닦는 행위는 마음의 먼지를 닦는 일과 같습니다. 삶이 엉켜 있을수록 가장 단순한 행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리된 공간은 생각을 맑게 하고 단정한 몸은 의지를 세워줍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를 흔들겠지만 단정한 습관은 결코 그대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더라도 그릇을 닦듯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깨끗해진 그릇에 다시 희망이 담길 수 있으니까요. 꾸밈은 허영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정돈된 몸은 절망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그 힘이 당신을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2부. 외모는 마음의 언어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이 지나온 길은 얼굴에 남습니다. 기쁨이 많았던 사람은 눈가가 부드럽고 원망이 많은 사람은 입가가 굳어 있습니다. 표정은 그 사람이 써온 인생의 문장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형은 심의 그릇이다.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릇이 깨지면 덕도 깨지고 그릇이 단정하면 마음도 고요합니다. 사람은 마음을 숨길 수 있어도 몸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불안한 사람의 눈빛은 흔들리고 평온한 사람의 손끝은 고요합니다. 몸은 늘 마음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외모는 허영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을 번역하는 언어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나는 나를 존중한다는 말이고 정리된 자세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마음이 무너질수록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표현합니다. 지친 사람은 어깨가 숙이고 자신을 잃은 사람은 눈을 피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작은 단정함의 회복입니다. 깨끗이 세수를 하고 머리를 정리하고 빛이 드는 방향으로 창문을 열어보세요. 그 단순한 움직임 하나가 무너진 마음을 일으킵니다. 행동이 마음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삶은 말이 아니라 모습으로 전해집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견디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온화한 얼굴은 평생 쌓아온 마음의 결과이고 단정한 태도는 자신을 다스린 세월의 흔적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도 사람의 진심이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옷깃을 여미는 손끝에서 차분히 걷는 걸음에서 상대를 향한 고개 숙임에서 드러납니다. 그 모든 것이 마음의 언어입니다. 정약용은 겉모습을 꾸미는 일을 결코 가벼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가짐을 예라했고 예는 곧 인간다움이라 말했습니다. 단정한 몸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품격을 세우는 의식이었습니다. 외모는 남의 시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를 존중하고 있다. 이 말이 담긴 사람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눈빛에 맑음이 있고 자세에 기품이 있습니다. 흐트러짐은 쉽게 스며들지만 단정함은 매일 새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은 강해집니다. 정리된 모습은 내면의 질서를 일으키고 질서가 잡힌 마음은 세상을 버텨냅니다. 결국 외모는 꾸밈이 아니라 자기 언어를 세우는 일입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떤 빛으로 세상을 마주하는지, 그 모든 것을 가장 먼저 말해주는 것이 당신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나는 아직 나를 지키고 있다. 그 말이 입가에 머무는 순간 당신의 얼굴은 이미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3부. 외모는 거울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다. 우리는 흔히 외모를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누군가는 타고난 얼굴이라 하고 누군가는 세월 탓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얼굴을 마음의 그림이라 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그 기운이 얼굴에 드러난다. 그에게 마음을 닦는 일은 곧 얼굴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얼굴은 거울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 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하루의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맞으면 눈빛이 맑아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날엔 그 마음이 그대로 번집니다. 그래서 외모는 타고난 것이 아닌 오늘의 태도가 만든 그림입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표정을 선택할 것인가? 그 대답이 바로 그날의 얼굴이 됩니다. 삶이 버거울수록 사람은 자신을 돌보는 일을 미룹니다. 하지만 마음이 흐려질수록 더 세심히 자신을 다듬어야 합니다. 흐트러진 외모를 정리하는 일은 흐트러진 마음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정리된 몸은 생각을 맑게 하고 단정한 태도는 의지를 깨웁니다. 누구에게나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버티며 흐려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단정함은 그 두 길에서 자신을 구하는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거울을 두려워합니다. 나이 든 얼굴, 주름진 미소를 보면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실패가 아닌 세월을 견딘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부끄러워 말고 그 위에 새 표정을 그리세요. 그게 바로 오늘을 사는 일입니다. 단정한 옷, 고른 숨, 깨끗한 거울 하나. 그 단순한 준비 속에 삶을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꾸밈은 허영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입니다. 매일 반복할수록 표정은 단단해지고 하루는 안정됩니다. 사람의 얼굴은 어제의 흔적이 아닌 오늘의 결심이 새겨진 지도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고 하루를 새로 시작하는 용기, 그 의지가 얼굴에 담깁니다. 정약용이 그랬듯이 당신도 오늘의 얼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흐려져도 마음이 흔들려도 거울 앞에 당신은 여전히 자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단정함이 당신을 세상과 다시 연결시킵니다. 정리된 외모는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응원입니다. 그 응원이 쌓이면 삶은 다시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매일의 표정 하나, 옷깃 하나,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오늘을 만듭니다. 외모는 거울이 아니라 오늘을 증명하는 서명입니다. 당신의 얼굴은 지금 수많은 날을 견뎌온 사람의 용기와 온기가 담긴 얼굴입니다. 그 표정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밝히는 불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타인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는 그 단정함이 곁에 사람들에게도 온기를 전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모습에서 다시 살아보고 싶은 희망을 봅니다. 외모는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과 맺는 관계의 첫 언어입니다. 단정한 모습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은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런 사람은 세월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일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수록 그건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삶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얼굴을 그립니다. 그중 어떤 날은 지쳐있고 어떤 날은 눈빛이 빛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단 하나, 다시 그리려는 의지입니다. 오늘도 그 의지로 당신의 얼굴을 새로 그려보세요. 그것이야말로 하루를 살아내는 가장 단순한 철학이며 가장 품격 있는 저항입니다. 4부. 시간이 만든 품격, 마음이 지킨 단정함.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품격은 전혀 다르게 남습니다. 어떤 이는 세월을 견디며 더 단단해지고 어떤 이는 흐름 속에서 자신을 잃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몸가짐이 단정하면 그 마음 또한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의 이 짧은 말은 세월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젊을 땐 보이는 세상을 꾸미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거듭할수록 꾸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대하는 마음의 품격입니다. 세월이 쌓일수록 사람의 외모는 바뀌지만 태도와 품성은 그 안에 깃든 시간의 무게로 완성됩니다. 그 무게가 바로 품격입니다. 품격은 남이 만들어주는 칭호가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시간의 결과입니다. 조용히 살아온 사람의 눈빛엔 허세 대신 따뜻함이 있고 겸손 속엔 단단한 자존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늘 자신을 정리한다는 점입니다. 단정한 옷차림, 깨끗한 손, 정돈된 말투 하나에도 그들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보든 말든 하루의 예의를 지킵니다. 그 예의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위한 약속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를 존중한다. 이 선언이 바로 품격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꾸며. 그러나 꾸밈은 허영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책임입니다. 단정히 자신을 다듬는 일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세우는 일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자신을 대하는 존중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남아있을 때 세월은 사람을 늙히지 못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세월의 흔적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 흔적 속에 자신이 살아온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그 주름을 마음의 기록처럼 품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외적인 화려함에 주목하지만 진짜 아름다움은 시간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건 노력 없이 얻을 수 없고 흔들림 없이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품격은 화장으로 그릴 수 없고 단정한 마음으로만 완성됩니다. 당신이 지나온 시간 속엔 분명 수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품격을 깎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대하는 태도가 품격을 완성합니다. 무너짐 속에서도 자신을 세운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은 단단하고 따뜻합니다. 그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세월이 만든 신뢰를 전합니다. 그런 얼굴이 바로 시간이 만든 품격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는 마음은 결국 우리를 아름답게 빚습니다. 외모는 바뀌어도 마음의 단정함이 남는다면 그 사람의 품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자신을 정리하는 그 순간에도 품격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월이 증명할 당신만의 빛입니다. 단정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세요. 그 마음이 쌓여 당신의 세월을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아름답게 지켜줄 것입니다. 5부. 끝까지 자신을 돌보는 사람. 세상은 누구나 자신을 돌보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은 점점 멀게 느껴집니다. 이제 뭐 하겠어? 그 말 속엔 이미 포기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삶의 마지막까지 자신을 단정히 세웠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새벽마다 일어나 붓을 정리하고 책상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삶을 지탱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을 닦고 마음을 닦으면 그것이 곧 수행이다. 이 짧은 한마디는 삶의 마지막까지 자신을 존중한 철학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무너지기 쉽습니다. 누가 보지 않으니 대충하게 되고 대충하는 버릇이 쌓이면 스스로를 하찮게 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일은 남을 위한 연기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에게 주는 예의이자 마음을 가다듬는 의식입니다. 단정함이란 바로 그 의식의 표현입니다. 삶이 고되고 마음이 흔들릴수록 사람은 더 자신을 챙겨야 합니다. 깨끗한 옷, 정리된 책상, 차분히 내쉰 한숨 하나. 그 작은 행동이 다시 살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의 중심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조용히 자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을 버티는 시간이라 말하지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간을 가꾸는 시간으로 바꿉니다. 그에게 하루는 아직 살아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돌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의 걸음엔 여유가 있고 그의 표정엔 평화가 깃듭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주변은 조용히 정화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기 관리란 화려함이 아닙니다. 그건 묵묵히 하루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고요한 공간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사람은 다시 마음을 새롭게 세웁니다. 삶이 버겁고 희망이 멀게 느껴질 때 바로 그때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 돌봄이 곧 마음을 지키는 힘이고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정약용이 유배 끝에서도 붓을 닦고 책을 정리했던 이유는 세상이 그를 버려도 그는 자신을 버리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을 버티지 않고 매일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의지가 바로 끝까지 자신을 돌보는 철학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자신을 정리하는 그 시간은 그저 습관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나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선언이 바로 삶의 품격이자 내면의 불빛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몸은 늙어가도 마음을 돌보는 일만큼은 끝까지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다시 세우고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것이 멈추는 날, 당신의 단정한 하루들은 조용한 빛이 되어 남을 것입니다. 그 빛은 말보다 깊고 모양보다 오래갑니다. 그건 꾸밈이 아닌 품격이며
살아온 세월의 가장 고요한 증거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이 남는 한 당신의 삶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 단정함이 바로 삶의 끝까지 품어야 할 존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무너집니다. 세월은 몸을 바꾸고 세상은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를 통과하면서 단 한 가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를 단정히 세우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 단정함이 하루를 붙잡고 그 품격이 마음을 지탱합니다. 정약용이 유배 속에서도 붓을 닦고 마음을 닦았던 이유는 세상이 무너져도 자신만큼은 흐트러지지 않으려는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곧 수행이었고 그 수행이 곧 존엄이었습니다. 당신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를 가꾸고 자신을 돌보는 그 마음, 그 안에 이미 품격이 자라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의 깊이는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이 쌓아온 시간으로 완성되니까요. 거울 앞에 당신, 그 얼굴에 피로가 묻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견딘 흔적이자 살아온 증거입니다. 다만 그 위에 오늘의 표정을 새로 그리세요. 그 표정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다시 밝혀줄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돌보는 일, 그건 살아있음의 마지막 표현이자 자기 존중의 가장 고요한 형태입니다. 그 단정한 마음이 남는 한 당신의 삶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위해 한 번 미소 지으세요. 그 한 번의 미소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별빛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